저는 처음 열심히 운동하면 당연히 멋진 체형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깨 운동도 죽어라 하고 정말 죽어라 하고 루틴도 완벽히 소화했는데 내 프레임은 왜 이 모양일까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마치 어깨가 축 처진 듯한 느낌만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등과 어깨가 자연스럽게 넓어질 거라는 그 믿음 혹시 틀린 걸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등 운동을 잘하면 프레임이 넓어지겠지 라고 쉽게 생각했었는데요. 마치 가늘고 짧은 쇄골이 한계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었습니다. 실제로 등 운동으로 프레임을 넓히려는 시도는 어깨와 견갑골의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더라고요. 어깨가 빠졌다가 들어가는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통증, 내 몸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혹시 여러분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단순히 반복하는 운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프레임 확장과 진실과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프레임을 넓힐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랩풀다운으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면 멋진 체형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등 운동이랑 어깨 운동만 잘하면 자연스럽게 어깨 프레임이 넓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깨와 등 프레임의 확장은 단지 운동량과 강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체형적 특성과 구조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프레임의 넓이는 단순히 강배근의 발달만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깨의 넓이에는 쇄골의 길이와 각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쇄골이 짧고 좁은 구조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등 근육을 발달시켜도 체형적으로 프레임이 확장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견갑골에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어깨 운동을 지속하면 견갑골의 불안정한 움직임으로 인해 어깨가 빠졌다 들어가는 불균형한 동작이 반복되어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강배근은 등 근육의 주요 부위로 강력한 수축과 이완을 통해 등과 어깨를 넓어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 강배근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견갑골의 안정성과 견갑골 주변 근육들이 제 역할을 해야 이 어깨가 안정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견갑골은 상체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등 운동에서 제대로 된 자극을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랩풀다운 같은 등 운동을 수행할 때 이 견갑골에 의도적으로 조절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견갑골의 안정성과 움직임의 이해가 없으면 운동의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증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랩풀다운을 할 때 무작정 높은 중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견갑골에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당기면 중량은 오히려 승모근에만 집중되어 어깨와 등 프레임의 넓히는 데는 효과가 적습니다. 또한 이 강배근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중량만 높아지고 프레임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됩니다. 운동 초보자일수록 강배근이 발달하지 않아 운동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운동의 자극이 강배근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등 운동만으로 충분히 프레임 확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등 운동을 통해 넓은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이 기본적인 체형 조건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하며 강배근과 견갑골이 균형적으로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체형적인 요소를 배제한 채 단순히 운동만으로 프레임을 넓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임을 넓히기 위한 등 운동은 강배근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근육과 협응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프레임 확장을 위해 랩풀다운과 같은 운동을 수행할 때 견갑골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이 강배근을 정확히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와이드 그립 대신 강배근의 근정도가 가장 큰
손목이 중립을 유지하는 이 미디엄 그립을 사용해 견갑골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장에 있는 등 운동 하나인 랩풀다운을 보통 주 근육인 강배근과 보조 근육인 인형근, 대원근, 이 승모근을 사용하는 복합관절 운동입니다. 그립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오버그립은 강배근 상부위 등 근육을 골고루 자극시키고, 언더그립은 강배근 하부와 등 중앙을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이 뉴트럴 그립은 강배근 하부에 많은 자극을 주며 등 중앙을 자극시킵니다. 또한 그립의 간격에 따라 자극이 달라지는데, 미디움보다 넓은 간격이 와이드 그립은 어깨 수평 내전의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강배근 바깥쪽과 등 근육을 발달시키고, 위팔과 아래팔에 90도가 이루는 미디움 그립은 등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킵니다. 여기서 간혹 가다가 팔 밖으로 90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엄보다 좁은 그립은 강배근 하부에 많은 자극을 주며 등 중앙을 자극시킵니다. 유로 메케니컬 매칭 이론이나 논문, 관절에서 근육이 당기는 지점까지 거리인 내부 모멘트 안에서 하부에서 자극을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해부학적 관점으로는 어깨 내전보다는 어깨 신전이 더 발생하다 보니 하부가 더 자극점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이 보가 컨트롤까지 하면 등 중앙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적당히 누우면 이 강배 상중부 만약에 누우면 중하부 승모, 몸을 세우면 하부 강배, 여기서 사람들은 가슴이 아닌 허리 부분을 과도하게 꺾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거나, 가슴을 들지 않고 어깨를 빼면서 축 늘어뜨려서 어깨를 다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깨에 완전히 힘을 빼는 게 아니라 긴장은 가져가셔야 합니다. 또한 허리 같은 경우 복압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압은 내용이 길어 카드 뉴스로 달아놓았으니까 꼭 보세요. 또한 이 복압을 하면서 등을 정말 꽉 채우는 느낌이 드시거나 지가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팔꿈치 펴는 동작을 할 때 90%까지만 폈다가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을 할 때는 손이 턱 또는 어깨뼈 및 턱과 어깨뼈 사이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합니다. 동작을 수행할 때 발을 당기기 전 먼저 강배근에 힘을 준 뒤 견갑골을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견갑골을 척추 쪽으로 더 모으면서 강배근의 수축을 느끼며 천천히 당긴 후 강배근의 긴장감을 유지한 채 어깨 관절을 옆으로 벌린다는 느낌으로 견갑골을 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견갑골을 의식적으로 컨트롤하는 연습을 통해 어깨와 등 근육의 균형을 맞추면 브레인 확장에 더 효과적인 운동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자세와 근육의 움직임을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당기시면 강배근의 활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숙달하고 반복하여 근육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저는 간혹 하다가 변화가 느려 더 효율적이고 빠른 성장이 없다가 여러 정보를 찾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오히려 결과가 느리게 오고 결국 하기 싫은 적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순서를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실패하지 말고 기본을 먼저 닦아 놓자는 겁니다. 기본을 먼저 닦아 놓으면 훨씬 빠르다고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이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먼저 강배근의 부착 부위를 설명드리면 이 총골이랑 장골,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 등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붙어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와서 견갑골의 하각 부분을 지나서 겨드랑이 밑으로 해서 삼두박근 밑으로 정확히 상완골 결절 강구에 위치하고 삼두박근이 그걸 덮고 있어. 랩풀다운 가동 범위를 최대한 하면 삼두박근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어 팔이 아프다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으로 강배근의 수축이 팔의 내전, 내외전, 신전이 발생됩니다. 간혹 가다가 내전 한다고 하여 과하게 돌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방향대로 살짝 움직이면 내외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또한 승모근 하부하고 강배근 같은 방향이 있기에
승모근이 견갑골에 붙어 있더라도 승모근 하부하고 강백은 동시에 운동되는 원리입니다. 가끔 가다가 약지와 소지에 힘을 주고 당기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한번 약지와 소지의 사용 원리를 잠깐 언급드리면 무작정 약지와 소지의 힘을 잡아당기기보다는 랩풀다운 할 때 강배근이 늘어날 때는 견갑골이 상방회전이 되어야 합니다. 상방회전이 되면 견갑골이 빠지는 형태로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강배근을 먼저 수축을 하며 견갑골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팔이 오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약지와 소지를 먼저 힘을 줄 경우에 팔에 강배근을 삼두박근이 덮고 있는데 삼두박근 끝자락 힘이 약지와 소지이기에 삼두근에 힘이 들어오기에는 강배근 운동 효율이 떨어집니다. 비슷한 사례로 검지와 엄지손가락에 힘을 줘서 당겨버리면 이두박근과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만약 약지와 소지에 힘을 주고 그 운동을 실시하는데 조금 감잡기가 어려우실 경우 우선 가볍게 그 느낌만을 인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중량을 추가하지 않은 바벨을 썸 어라운드 오버그립으로 잡으신 다음 상한가 전환은 고무줄처럼 늘어뜨린 후 어깨를 이용해 팔 전체가 바깥으로 내정하도록 살짝 텐션을 주며 돌리시는데 이때 겨드랑이 뒤쪽에 여러 근육무리에 중량이 걸립니다. 그리고서 랩풀다운 동작을 실시할 때 팔꿈치가 바라보는 방향이 측면이 아니에요. 약간 측면을 보도록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발을 휘어 부러뜨릴 것처럼 팔을 약간 돌려잡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강배근과 승모근을 포함한 등의 근육무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위로 당기는 리프트류나 로우류 동작에서는 반대로 팔꿈치를 밖으로 살짝 돌려야 합니다. 랩풀다운이나 등 운동을 할 때 만약 이런 컨트롤이 어려울 경우 스트랩 또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스트랩은요, 해부학적으로 맞춤 설계된 그립은 악력 보조뿐만 아니라 송관절 윤곽에 맞춰 최적의 각도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컨트롤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러한 제품은 시중에 찾기 힘들 거예요. 그렇기에 제품 정보는 아래 고정 링크에 달아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등 운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프레임을 넓히기 어렵습니다. 체형적 한계를 인식하고 랩풀다운 동작에서 견갑골을 조절하며 강배근에 정확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상 위험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프레임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처럼 타고났다, 재능 있다 라는 말을 많이 본 적이 있고 저 또한 예전에는 많이 하고 시기 질투도 했습니다. 물론 정말로 타고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체형만 봐도 그렇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타고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타고났다 라는 말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에 타고났다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타고나신 분들이 어쩌면 정말 수많은 역경이 있고 그걸 극복해서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정말 수많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오직 한 곳에 정말 이 한 곳에 몰입하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는 그 역경 덕분에 그렇게 된 거라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운동을 시작했고 계속해서 역경을 마주칠 거예요. 저 또한 역경을 직면했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역경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역경을 외면하고 다른 방향에 눈을 돌리면 그 순간만큼은 편하겠지만 역경을 넘어 발전한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상상하며 당장 행동에 옮겨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변에서 말하는 그 타고났다라는 말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운동을 하면서 역경들을 마주칠 때마다 저의 영상들을 시청해 주시고 극복했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운동 관련 정보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정확한 정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